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가족의 정,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나이 든 아버지의 이야기 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에게 바쳐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늙고 병든 후에는 바로 그 자식에게 외면당한다면? 집도 없이, 돌봐주는 이도 없이 홀로 외롭게 거리를 떠도는 한 노인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의 끝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올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효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 함께 지켜봐 주세요. 추운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길을 따라 서울 외곽의 허름한 집으로 향하는 길. 한 노인이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그가 우리 집이라고 불러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낡고 헤어진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차가운 눈길을 밟으며 그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서 자신이 이렇게 낯선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린 시절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낸 가정이 이제는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를 내몬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딸처럼 맞이했던 며느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쾅 닫아버렸고 그는 한순간에 길 위에 홀로 남겨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는 늙고 병든 시아버지를 모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고 그저 삶의 걸림돌로 여겼을 뿐이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희생하며 길러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눈길을 걸었다. 지나온 모든 기억이 아프게 떠올랐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거닐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나날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지난 세월. 그는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아들의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그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 마치 그의 인생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오랜 세월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고 이제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 등 뒤로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 돌아보니 오랜 이웃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던 그 이웃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웃은 그에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의 이야기는 곧 온라인에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는지 분노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도 정작 본인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부모의 사랑이 항상 똑같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지역의 노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고통을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응원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의 삶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이 어떤 나이든 아버지는 한때 강인한 남자였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평생 동안 그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으며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아들만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을 교육시켰고 이후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을 장만해 주었다. 그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년이 찾아왔을 때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고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이 늙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결정이 자신을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 줄은. 아들도 며느리도 그가 직접 세운 집에 그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들은 한때 착하고 예의 바르며 언제나 아버지에게 의지하던 아이였다. 어릴 때 그는 항상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받은 높은 점수를 자랑하곤 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처음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를 기억한다. 그때 아들은 펑펑 울며 아버지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 기억들은 아버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 간의 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 믿게 했다. 하지만 아들은 성장했고 결혼했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결혼 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점점 멀어졌고 말수도 줄었다. 물론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이 이렇게까지 가차없이 밀려날 줄은 몰랐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관심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아들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바쁨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젊고 현대적이며 학식도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 말투에서 이 집에 계시면 안 된다는 뜻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조심하며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했다. 자식들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으려 조용히 지내려고 했고 작은 방에서 묵묵히 생활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며느리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식사 때마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으며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다. 점점 더 꿋꿋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아버지를 보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모습이 거슬리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틀렸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점점 소외되었다. 예전에는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 일부러 못 드시는 음식을 준비하는 날도 많아졌다. 마치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라 아들의 무관심이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심한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났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조용히 방에서 견뎠지만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쳤다. 아들은 그저 괜찮으세요? 라고 형식적으로 묻고는 서둘러 출근해버렸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후 아버지는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이곳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이었다.
쉽게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집에 나이 든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은 예전처럼 자신을 붙잡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버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며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국은 나가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그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하얗게 눈이 내리는 거리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길을.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들이 떠올랐다. 함께한 가족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이든 아버지는 한때 가족의 기둥이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으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희생하며 아들과 그의 작은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운 집에서 언젠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는 여전히 기쁨과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은 결국 자신의 피와 살이며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태도, 사소한 행동들에서 그는 자신이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말들, 애매한 뉘앙스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에는 언제나 따뜻했던 가족 식사가 점점 차가워졌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 앉았지만 자신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가득했다. 그는 불만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고 그저 조용히 삼키며 속으로 서러움을 삭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를 더욱 아프게 만든 것은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아들의 침묵이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껏 키운 아들은 이제 아내의 편을 들며 아버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은 단 한 번도 그를 감싸주거나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대문 앞의 길을 서서히 덮어갔다. 그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나 벌써 말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안 답답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에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고민하는 듯한 침묵이 흐른 후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시잖아. 그건 당신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나이 드신 분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갑갑한데.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작은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여기 돈이에요.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고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넘어져 울며 아버지를 꼭 껴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작은 장난감을 받고 기뻐하며 웃던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낯선 어른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짐을 챙긴 후 천천히 문을 열고 나섰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길 위를 그는 천천히 걸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몰아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허망함과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차가운 바깥 공기와 끝없는 외로움뿐이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덧없는 것이었을까? 나이든 아버지는 눈 내리는 거리 위를 걸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평생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일군 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아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변화, 외부의 영향,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폭설이 내리는 거리 위에서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한기보다는 덜했다. 그 순간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함께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헤쳐왔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모든 갈등을 조용히 해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 후 가정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이 아플 정도로 걷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어느 한적한 숲가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마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이 하나 보였다. 그는 망설였다. 그 문을 두드려야 할까? 하지만 고민할 틈도 없이 문이 먼저 열렸다. 그곳에서 중년의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고 그를 조용히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였다. 혼자 사는 과부였다. 그녀는 떨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몸속을 데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남의 선의에 기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갈 곳이 없었다. 마이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돌아갈 곳이 있으신가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라도요. 그렇게 그는 그곳에 머물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그는 마이를 도와 집안의 망가진 것들을 수리했고 정원을 돌보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자비를 도왔다. 이곳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무도 그를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랜만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아들을 떠올렸다. 자신이 떠난 후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은 후회하고 있을까? 그는 아들이 괴로워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언젠가는 아들이 깨닫기를 바랐다. 부모란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떠난 집에서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며느리를 지지해 주었던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며느리는 이제 직접 노인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밤새 간호하고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주고 예민해진 어머니의 불평을 견뎌야 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문득 시아버지를 떠올렸다. 그가 집에 있었을 때 그는 언제나 조용했다. 불평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조차 아무 말 없이 버텼다. 그 모든 것이 떠오르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한편 아들도 차츰 변하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마시던 따뜻한 차의 향기도 그가 조용히 앉아있던 낡은 나무 의자도 이제는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결코 그의 인생의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참을 수 없는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그는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다. 그때서야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후회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전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달려갔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느냐?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느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아들은 절박하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외면당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 가장 소중한 법이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아버지로서 돌아갔다. 며느리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못했다. 아들은 변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보살폈다. 한때 부서졌던 가족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깨달았다. 부모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란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대며 아들이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모셔온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과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노인이 가족과 다시 재회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폭설 속에서 쫓겨났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전에는 부모를 하늘처럼 섬겼는데 요즘은 부모를 짐처럼 여기고 버리는 사람도 있네.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를 듣던 한 중년 남성도 동의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만약 부모님께 그런 짓을 했다면 아마 이 마을에서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그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그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여전히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집안이 텅 빈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후회하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논란은 뜨거웠다. 노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SNS에 공유되자 수많은 댓글과 반응이 쏟아졌다. 많은 네티즌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비난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눈보라 속에서 쫓아낼 수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은 더욱 강하게 말했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었다면 절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의견도 있었다. 맞아요. 처음엔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하고 있어요.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이 부모에게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거든요. 항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꼭 부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이러한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마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 노인이 쫓겨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죄책감을 느꼈다. 몇몇 이웃들은 노인을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미안함과 관심을 표현했다. 한 나이 든 남성은 말했다. 당시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불편함을 피하려고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의 본질에는 따뜻함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다만 그것을 깨닫게 해줄 계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한편 과거에 노인을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더 이상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시장에 가거나 이웃을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림과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용서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채소를 사던 그녀에게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야 시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예전에 내쫓은 사람이 누구였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잘못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몇몇 자선단체가 노인을 방문해 선물을 전하고 그의 안부를 물었다. 한 지역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정의 근본적인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아들은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를 잃고 나면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며느리 또한 점점 변화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인은 모든 상처를 겪고도 결국 용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용서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이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일 것이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 해도 뿌리를 잇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나이든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효도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점점 가벼워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세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이다. 결국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짐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어 한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온 아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존재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자신을 낳아 기른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자신을 보호하고 희생한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때때로 무심함의 대가는 너무나 크며 실수를 되돌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는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이를 외면했던 사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그가 아버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고 아버지가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를 보상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단순히 아버지에게 잘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자체를 바꾸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효도란 단순히 달콤한 말이나 물질적인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부모는 노년에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기를,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시간을 내지 않는다. 부모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다가 막상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 속 아들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용서의 가치이다. 노인은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와 슬픔을 품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야말로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움과 증오는 결국 자신을 더욱 갉아먹을 뿐이다. 원한을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그 감정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 노인은 남은 생을 분노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외롭고 불행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일과 성공, 돈을 쫓느라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곤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결국 어떤 성공도 가족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장한 후에는 부모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단 한 통의 전화, 짧은 안부 인사,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 단순한 행동들이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인이 쫓겨났을 때 많은 이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사건이 널리 퍼진 후에야 사람들은 연민을 표현하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한다면 세상은 더 냉혹해질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회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부모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노인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결국 그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을 더 생각했다면, 만약 자신의 노후를 조금 더 대비했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또한 노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많은 가정에서 노인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가족 안에서도 점점 고립된다. 이는 슬픈 현실이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노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다. 돈, 명예, 지위는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가족이 주는 사랑과 정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한다.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나이든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자 경고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메시지이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과 관심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